월요일 밤 11시입니다. 주식 퀴즈왕 시간 함께 하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월요팅 하셨을까요? 사실 주말 잘 보내고 우리 지수도 좀 회복을 해줬으면 했는데요. 아무래도 괜히 쉬고 오면 몸이 좀 지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오늘은 월요병을 좀 겪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0.13% 하락한 3,035.46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한 955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오전장에서는 깊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개인이 매수 규모를 키워가면서 낙폭을 좀 만회해 갔습니다. 개인 홀로 5,830억가량 사들였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 홀로 1,000억 넘게 덜어냈고요. 개인도 오후 들어서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함께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내 기관이 함께 사들이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혹시 또 놓친 부분은 없을지 월요일장 함께 복습해보고요. 또 화요일장은 미리미리 예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업종 이야기, 또 이슈 체크들 해볼 거고요. 또 자세한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들까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알차게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퀴즈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소통하시면서 질문도 남기시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응원하는 위원님 있으면 응원의 멘트까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도 가까이서 장중에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만 남겨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럭키세븐 4번이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보다는 또 QR코드가 편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찰칵 찍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왕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등장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 주말 잘 쉬고 또 월요일 하루도 잘 보내고 이제 11시 퀴즈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광빈, 야신 김동호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스타일이 아주 다른 두 분의 위원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배틀을 펼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퀴즈도 열심히 풀어보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낱낱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퀴즈들 풀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나 관련주들 또 업종이 움직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대표적인 경기 회복의 시그널, 철강주들이 좀 강했던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외 제강과 제철, 건설주들까지 오르면서 주요 철강 업종 자체를 좀 이끌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자, 그리고 또 관련주들 꼽아보자면 메타버스 역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계속 상승 중입니다. 2030년 메타버스 시장이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한빛소프트는 10% 상승, VR게임으로 부각된 M게임도 함께 상승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업종, 어떤 관련주들, 또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이 각각 또 다른 업종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강민 위원께서는 금리 가지고 와주셨고 야신 위원께서는 해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둘 중에 먼저 야신 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야신 김동우 위원님,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네, 잠 많이 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쌩쌩한 체력으로 저희 해운주 한번 자세히 낱낱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어떻게 좀 볼까요? 아, 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땡땡 많이 잤는데요. 여러분도 피곤하신 먼데이. 자, 하지만 오늘도 수익을 잘 냈으니까 월요일이 시작되면 이제 금방 또 금요일이 찾아오죠. 자, 오늘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까지 미국 시장과 그리고 국내 시장도 약간의 조정 장세를 예상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단의 2050선과 하단의 2020선의 내외의 조정 혼조 흐름 예상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조정 구간에서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받쳐주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개인들이 지금 거의 오늘도 5,800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죠. 어떤 기분이 좀 드냐면요. 개인들이 좀 총알바지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자, 왜 지수가 내려갈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자, 지수 상승할 때 개인들이 팔면 수익이 꼭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전략 시황은 제가 또 야신의 또 옐로우 톡방을 오시면 오늘 어떤 장세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해운주들이 거진 한 10년 동안 굉장히 적자 속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HMM을 비롯해서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꾸준한 상승세죠, 사실은. 근데 저가로 보면 저가에서부터 현재가까지 굉장히 급등을 올라온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인들의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진 400만 주, 500만 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차트 자체로 보셔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작년 10월 19일부터 7,000원대부터 매집을 해서 13,000원대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13,000원대에서 4,000원, 15,000원대에 이익 실현하고 나니까 계속 횡보를 하면서 15,000원을 잘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홀딩 전략 해서 오늘까지 26,000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HMM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순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외인들의 매집이 계속되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3만 원 혹은 3만 5천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HMM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2020년도에 실적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7,000원 이하대에서부터 26,000원대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페노션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자, 페노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올해 지금 지속적인 매출 성장 계속되고 있고 페노션은 내년에도 지금 실적 예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자, 자본 대비 시총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해서 페노션 같은 경우도 아직 여력은 남아있지만 지금이 고가로 보면 이중천장의 모습을 차트상의 분석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해서 페노션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6,400원에서 6,000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그리고 현재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익절 라인 잡으시고
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여기서는 자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인데요. 자, 대한해운 한때 예전에 이 해운제에서 최대의 황제주로 군림을 하던, 그리고 5,000원대, 액면가 5,000원대, 그때 27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은 자본이나 시총이 그리고 매출 대비 순이익 부분이 재작년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발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해운의 힘은 조금 모자라다. 약간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면 한 번쯤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 대응하시면서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운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관련주로 HMM과 페노션, 대한해운까지 좀 어떤 전략으로 챙겨가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봐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업종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과 함께 금리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사실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미국 국채금리는 또 계속해서 오르니까 우리 시장 아직까지도 좀 우려감이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지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광빈 의원님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방금 국채금리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려감에 대한 얘기하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2023년까지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비둘기파적 시장의 스탠스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 자, 제가 3월 1일 날 MTN 특집 방송에 나와서 금리 인상 절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 2월 달부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3월 달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시장에 깊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제가 금리 인상 절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할 거였으면 이런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요. 통화 정책을 이렇게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 왜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풀고 우리나라 지금 비상자금이 부족할 만큼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은 할 수 없다. 금리가 여러분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요? 아닙니다. 금리는요, 이자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이게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아니면은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내 계좌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것이지 그게 그대로 시중의 통화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신용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요. 신용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돈이 계속 찍히게 돼요. 숫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 구간인데 지금과 같은 화폐 경제 시스템을 부채 증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달러로 표현을 하며 약달러는 다른 말로 개별국 통화의 강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통화 정책을 미국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시장에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될 것을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죠. 2월 달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해운, 철강 원자재, 그리고 자동차, 화학 이런 기업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매일같이 찾을 필요가 없죠. 이러한 경제 스탠스, 거시경제가 이렇게 세팅이 딱 되어 있으면 이런 종목들만 잘 간다고 2월 달부터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죠. 물론 그때 들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해운주 그리고 철강금속, 자동차 다시 한 번 더 때가 되었다. 10년 만에 그 경제 주기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 분별하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되는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 이러한 앞으로 4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강조해 오시고 또 미리 발견해 주셨던 우리 임광빈 위원님,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관련주 한번 살펴봤고요.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퀴즈왕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월요일 밤의 첫 라운드는요, 시총 상위 종목 맞추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후루룩 나올 텐데 그 가운데마다 빈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종목이 어떤 것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라운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서 1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위원님들, 자, 몸도 좀 푸시고요. 눈도 집중해 주시고요. 손은 빠르게 부저에 뻗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등장했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인데요. 오, 등장하자마자 지금 12위입니다. 어떻게 맞춰주실까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한데 그래도 소재 종목이랑 장비 종목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원익 IPS. 원익 IPS라고 하셨는데요. 원익 IPS. 정답입니다. 야신 위원님은 지금 응 하셨는데 이제 다음 문제들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보시죠. 자, 코스피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7위가 지금 비어져 있는데요. 자, 코스피 시총 7위는 어떤 걸까요? 야신 위원님 이번에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맨날 이 문제만 걸리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시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답입니다. 또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정답 맞추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 짰어요. 맞춰주셨습니다. 작가로.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스닥이 등장하겠죠. 이번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21위부터 30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가운데 25위인데 자, 일단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야신 위원님께서 손은 뻗어주셨어요. 네. 맞춰볼까요? 네. 제 종목. 콜마 B&H. 콜마 B&H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콜마 B&H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콜마 B&H. 자, 이렇게 콜마 1라운드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요즘 시총 상위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두 분의 위원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분이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되시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야신 위원께서 1점을 먼저 가져가십니다. 아직 2개의 라운드 더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어떤 분이 퀴즈왕이 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들을 좀 꼽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STX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STX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분할 합병 소식에 각각 주가가 급등한 모습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분할을 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영업 부문과 투자 부문을 분할을 해서 이 두산중공업과 합병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가 포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FN가이드도 새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제 4월 7일 보건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주인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로 또 묶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법대에 이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내려가서 관련주로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셨을지 오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보시죠. 자, 가까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가운데 먼저 임광민 위원님, HMM이 지금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야신 김동호 위원께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강빈 위원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실 야신 위원께서 해운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HMM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HMM 누리호가 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첫 출항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임강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입이 닳도록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HMM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 체크 굉장히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뭐 해운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그리고 정유화학이나 짝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떨 때는 이 종목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났다. 그런 경험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접근하는데 그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종목과 헤어지죠. 자, 우리가 종목과 눈이 맞기 위해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때가 어떤 때냐? 거시경제죠. 제가 이 경제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월 달부터 강조드렸습니다. 경제 좋아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었을 땐 디플레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정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이면 4대 보험을 낸다고 하면 월 350만 원이 실수령액으로 찍히게 됩니다. 작년에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었다. 올해도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 네, 가난해진 겁니다. 왜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냐? 화폐가 많아졌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350만 원이 올해 350만 원의 가치는 작년에 33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원자재가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원자재가 당연히 좋기 때문에 해운주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월 달 내내 강조드렸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MM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 제가 이때부터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방송에서 팔지 마라. 파는 게 아니다. 맞죠?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팔지 말고 해운주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이와 같이 똑같이 봐야 되는 게 페노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노션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 페노션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우상향하죠.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예전에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 완전 다른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짝지로 묶어서 말씀드린 게 대한해운이죠.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1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경제 주기가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엄청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배열 신고가 N자 패턴이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종목 어떻겠습니까? 팔지 않는다, 더 간다. 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니까요.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게 있어요. HMM이 잘 가고 페노션이 잘 가고 대한해운이 잘 간다. 포스코가 잘 가고 뭐 정유와 금요석유가 잘 간다. 이런 기업들이 잘 갈 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대응하시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주식을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가고 이런 업종들이 가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식이라고요. 주식은 6개월 선반영이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대호황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제 이야기를 아마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광민 의원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조금 더 큰 눈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HMM으로 꼽아주셨지만 해운주 전반적인 이야기 또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야신 위원과도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한창 작년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일 때 좀 봤다가 이제 또 눈에 띄시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제가 제답지 않대요. 야신답지 않대요. 헬로. 자, 이래야 야신다운가요? 자, 오늘은 자, 오랜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물론 이 종목은요, 현재까지 뭐 매년 큰 매출과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2020년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꾸준하게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저는 이 종목을 골랐는데요. 자, 그래도 미래 성장 가치를 고른다 하더라도 현재 실적과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따져서,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일즈와 프로핏이 받쳐줘야지만이 미래 성장 가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충분한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미래 자동차,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제 납품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벤츠, 그리고 아우디,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 이런 대형 회사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부도가 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한때 장중 한때 4천, 5천 원 거의 가까이까지 한번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해서 충분히 지금 차트 상으로도 한 번 더,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살짝 눌림 조정이 오더라도,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현재 최근의 저가인 4,000원대를 그렇게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해서 조정 시에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의 공략주로 한번 해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5,000원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5,400원, 5,5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 아래 오늘의 공략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뜻밖의 추가적인 선물이 하나 등장을 했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눌림목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진짜 공략수는 잠시 뒤에 등장하니까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시장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라운드 2입니다. 오늘은요, 꽥꽥 미운 오리 종목 찾기입니다. 자, 많은 오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운 오리가 하나 있어요. 같은 테마라든지 관련주가 아닌 종목이 숨어 있을 텐데요. 자, 그 종목은 어떤 것일지 함께 정답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3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것은 지금 아직 제가 종목을 다 보지도 않았는데 임광민 의원님이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2차 전지 자신이 좀 있으신가 봐요. 효성 TNC. 효성 TNC는 섬유 화학 업종. 섬유 화학 업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효성 TNC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CIS, 에코프로비엠, 상하프로테크, 캠트로스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카지노주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2라운드 문제가 쉬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글쎄요. 똑똑하신 걸까요? 야신 위원님 눌러주셨네요. GKL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페노션은 금방 제가 했으니까 네. 페노션이겠죠? 페노션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페노션 정답이고요. 앞서 해운주 볼 때 살펴봤기 때문에 카지노주는 아니겠다라고 맞춰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은행주가 아닌 것은 마지막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은행 금융, 아니에요? 지주, 은행, 금융, 한국 신탁. 자산 신탁. 한국 상상은 자산신탁이 아니에요? 은행주가 상상은?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주죠.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 상상인. 한국 자산신탁 상상인. 정답입니다. 오. 이야, 좀 알쏭달쏭했는데요. 마지막 문제 임권빈 위원께서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승자 확인하시고요. 수익률까지 보고 오시죠. 자, 이렇게 2라운드는 또 임광빈 위원께서 1점을 가져가셨고요. 자, 수익률까지 함께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자, 두 분의 위원들 모두 다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신 위원과 함께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네. 한번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항상 재밌게 얘기하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35,000원 목표가 높여서 보고 있는 가운데 25%가량 수익률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봐주실까요? 29,500원만 할 거 그랬어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인천바이오는 지금 이제 저희가 2만 원대 이하에서까지 계속 매수를 해서 예,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죠. 자, 역시나 야신이 뽑은 추천주, 추천 공략주. 자, 오늘로 해서 오늘 장중에 29,550원까지 갔죠. 그래서 3만 원은 뭐 내일 가겠죠, 뭐.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해서 내일 아마 저희 목표가인 35,500원은 가겠죠.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저 믿고 저 하단에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해서 내일 저랑 계속 같이 장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닐까요?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나오나요? 했는데 저희가 잘 짚어봤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하나손해보험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4,800원인데요. 역시 15%가량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봐주실까요? 네. 지금 하나손해보험 잘 가고 있네요. 지금 개체금이 잘 가죠? 찍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는 이유가 이 가는 종목들을 막 따라잡으니까 그렇고요. 공략은 항상 조정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따르는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뭐 장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혼조세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오늘도 보세요. 장중에 그지 4,610원까지 찍었지만 지금 뭐 거의 장중 고가 내외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4,800원, 앞으로 200원 남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홀딩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한, 그리고 제가 보험주, 금융주 올해는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야신 믿고 내일도 계속 고고싱 할 거고요. 이 종목을 아직도 못 사고 계신 분, 야신의 옐로우 톡방 오시면 야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야신과 함께 고고싱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고싱 잘하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휴비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9,050원 잡아주셨고요. 현재 11%가량 수익률 잘 내고 있습니다. 자, 구해주신 지금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휴비스는 어떻게 보세요? 휴비스도 잘 보고 있죠. 오늘 고가가 8,930원인데요. 조금만 낮게 잡을 걸 그랬나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직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고요. 자, 9,050원은 갈 거예요. 9,050원 가고, 자, 휴비스는 자, 여전히 실적 괜찮고요. 지금 업종도 괜찮고요. 종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아마 고가를 제가 이제 목표한 9,050원을 돌파하면 또 추가적인 전략 또 저와 함께 할 거니까 지금 추경 매수는 그렇고요.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야신과 함께 장중에 대응하면 또 충분한 수익. 지금 현재도 수익 중인데 뭐가 걱정일까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예, 좋습니다. 야신 위원님과 함께라면 돈 워리입니다.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임광빈 위원과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역시 좋은 종목들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신전공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2,200원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2,475원까지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 달성했습니다. 자, 목표가를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상향하죠. 네, 목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000원으로 상향하고요.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냥 눈 감고 매수하는 자리다. 어떤 자리에서도 이 주식을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샀어도 상관없고요. 1월 달에 자동차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제가 앞으로 반도체, 전기전자가 이 시장을 이끌 게 아니라 운수장비 업종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금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거냐? 우상향이라니까요. 시장은 상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뭐 주식의 100%라는 얘기는 없겠지만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지금은 고물가 환율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땐 운수장비 업종이 잘 가더라.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인도 시장, 브라질 시장에 나가 있는 이런 화신이나 화신 전공이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릴 때 샀으면 지금 수익이 크죠? 네, 이런 종목들은 더 가는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날 제가 절반 정도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차트상에 3,000원이 한 번도 그려지지 못했지만 화신과 같은 그룹에, 화신전공과 같은 그룹에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 있죠. 이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차화정 주식 때 바닥권에서요. 10배 가까이가 올랐던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화신과 화신전공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화신전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향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도 좋지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익 나신 분들 끝까지 끌고 가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에 채팅창에서는 와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급등해서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목표가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00원까지 수익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신일전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500원 잡아주셨는데요. 2,475원까지 거의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신일전자는 어떻게 흐름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신일전자랑 코오롱 인더랑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중요한 얘기 한다 했는데 안 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에 신일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신일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 파세코가 잘 가니까 파세코가 여름에 잘 갔잖아요. 파세코가 19년도 6월 달에 잘 갔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잘 갔고 이제 주기가 좀 짧아졌습니다. 여름에 잘 갔던 종목이 시간이 지나니까 봄에 가기 시작했고 아직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올라가죠. 네, 신일전자도 그러한 이치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상향합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팔면 되느냐? 이제 뉴스에 반팔을 입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더워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매도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일전자든 파세코든 두 개 같이 보시면서 잘 끌고 가시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코오롱 인더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방향성이 같습니다. 제가 기아차나 현대차 시가총액, 특히 현대차는 시총 2위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연기관차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제2의 테슬라라 불리는 리비안,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코오롱 인더 10년 만에 업황이 돌아섰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황이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는 것이고 이런 게 바로 섹시 민 차트다. 직장인분들이 이런 것들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금리나 그리고 해운 업종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잠시 주시장이 선물옵션 만기일 때 3,05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더 이상 차트 안 볼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까지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미국의 강달러가 잠시 있었지만 약달러로 전환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 약달러가 언제 전환되느냐. 제가 달러 가치 결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죠. 자, 유럽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으로 봤었을 때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로화의 약달러는 불가능하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순간부터 달러는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코스피가 날아간다는 말이고요. 자, 근데 최근에 독일이 눈치를 보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다시 한 번 더 봉쇄령을 실시를 했습니다. 4주의 봉쇄령인데 이 봉쇄령은 정말 안 좋아서 봉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 말은 4주, 이 4주라는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 앞으로 환율이 변했을 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간 점검과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신 내용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 공략주 들고 금방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수익을 위한 공략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정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위원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미인 차트를 갖고 또 섹시한 수익까지 보여줄지 임광빈 위원님. 자, 종목 하나 또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직장인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섹시한 트렌드가 있는 윤석열,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그런 인맥주로 엮였을 때 어떤 것이 인맥주로 엮이냐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업황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역시나 운수 장비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기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어 같은 경우 기어든 헤드라이트든 범퍼레이드든 이런 자동차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기아차와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가지고 몇십 년 이상 이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시장은요. 현대 기아차의 오랜 끈끈한 신뢰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오토 같은 경우에도
이 기어 부분 관련해서 아주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았지만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 정치인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갔죠. 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습니다. 네, 단기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고 차라리 직장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코롱 인더나 대한해운이나 HMM이나 이런 종목들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네오오토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 상한가 상단 자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근거이고요. 물론 시장이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약합니다. 지수가 조금 파란불을 보이고 대형주가 지지부진할 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자, 7,500원까지 이 주식이 눌릴 수도 있지만 역시나 시세가 나게 되면 전고점은 뛰어넘을 수 있다. 아직 이 자리가 이제 시세 시작점이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전고점을 살짝 뛰어넘는 9,3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네오오토로 구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야신 김동우 위원과 돌아옵니다. 자, 야신 위원님, 네. 함께하면 돈 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오늘은 돈 워리인데요. 왜 이렇게 춥죠? 자, 그렇죠. 야신 찍으면 돈 워리죠. 기다리세요. 자, 오늘의 종목은 우리바이오로 선정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바이오는 첨단 광원 기술로 LED 좀 있지만 식물 재배 쪽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여튼 굉장히 매출에 비해서 자 2019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전년도 대비 또 굉장히 순이익이 프라핏에서 거의 300% 400% 이상의 이제 실적을 막 내기 시작했고요. 자본 총액에 비해서 아직 시총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성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우리 바이오는 코로나 백신과는 상관없겠지만요. 차트 보시겠지만 미래 성장 가치 충분하고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귀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제 힘을 한번 내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바이오를 추천드리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에 단기 목표가 얼마요? 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설정드리면서 자, 그럼 1차 목표가 가고 나서 또 저랑 또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야신 위원님의 공략주는 우리바이오였습니다. 화면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선물 같은 공략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어떤 분이 무료 방송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고판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빙고판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지 5종목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보일까요? 야신 위원님 지금 보이시나요? 어디 있을까요? 소프트센우까지 두 번째 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얘기했던 우리기술투자가 보이네요. 우리기술투자는 바로 옆에 겹쳐져 있었네요. 이렇게 또 근처에 잘 보시면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기 2줄에 가온미디어가 있네요. 임건민 님이 하나 더 맞추십니다. 가온미디어 지금 여기서 또 맞춰주셨고요. 야신 위원님, 네, 찾으셨어요? 라온시큐얼. 라온시큐어, 바로 옆에 또 크로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온시큐어 정답이고요. 자, 한 종목 더 숨어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랑 우리기술투자랑 이렇게 저기는 대각선으로 하나 네. 내리면 아래 녹자 있고 십자
녹십자. 녹십자라고까지 맞춰주셨습니다. 5종목 다 나왔네요. 자, 승자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임광빈 위원께서 오늘의 퀴즈왕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료 방송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HMM이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들 앞으로 또 신고가 가는 종목도 있고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4월 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달러가 잠시 나왔어요. 왜 강달러가 나오냐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인데 유로가 언제쯤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냐. 내 봉쇄령 풀리게 되면 강세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요. 이 짜여져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우상향하게 될 텐데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4주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4월 달에 갔었을 때 그때 또 올랐구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 무료방에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임광빈 위원이 왕관을 딱 쓰고 계십니다.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알찬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